5월 4일 JBC가 JBC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31일 날입니다. 1131일째입니다. 우리가 이번 총선 이후에 달이 몰락하고 해가 다시 솟아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달이 아주 어두운 달이 더 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폭정가 야만의 시대에다가 도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폭정가 야만의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JBC가 인터넷 뉴스에 제가 글을 적은 게 있습니다. 그 글을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 보수 우파는 어떻게 이 폭정가 야만의 시대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는가? 지금 현재 보수 우파는 다 분열, 또 뭐 분탕 세력들, 또 서로가 갈등과 대립의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정선거 조작 의혹 관련해 가지고 또 우파 일부 유튜브 세력들 간에 서로 대립과 갈등 반목이 이게 지금 반복되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보수 우파 이번 총선 최대 역적 짓거리 했던 황교안이는 이 총선 패배 이후에 사표를 던지고 사라진 후 지금 20일째 정발이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이 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성경책 들고 황교안이를 보았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어제 JBC가 방송은 이 선거 조작, 선거 부정 관련해 가지고는 언급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자칫 황교안의 이 대역적 패에 대한 면죄부, 또 이 탄핵 무효에 관련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에 대한 함정에 말려들 우려 공산이 있다라는 주장과 함께 가방송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까지도 않겠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JBC가 방송은 관심이 없습니다. 선거에 있어서의 본질적 문제와 패배의 본질적 문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던 대한민국 체제 전복이 그 원인이고, 또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 자체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겠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제2, 제3, 제4의 선거를 치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놓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제가 5월 연휴 동안요, 이런 책들을 제가 만지작거리면서 좀 보고 앞으로 이 보수파가 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또 다양한 이야기도 나눌 수 없겠지만 그 관련해가지고 이 보수파 관련해가지고 책을 좀 썼던 여러 석학들의 글들을 좀 보고 했는데요. 근데 오늘자 이제 조선일보에서 스나이더 교수, 미국의 예일 대학교 교수, 폭정이라는 책을 적었던 그 교수와 이제 영상 인터뷰를 오늘 게재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침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좀 글을 적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맴도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교수의 어떤 영상 인터뷰 글들이 저한테는 나름대로의 어떤 좀 관심을 좀 촉발시켰던 그걸 줬는데요. 그래서 스나이더 교수의 책 폭정은요, 이게 결국은 이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라는 것들에 대한 경고, 이 경고는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해 가지고 빗대어 가지고 표현한 내용들인데, 아마 이것이 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대비해서 이 내용들을 보고 읽는다 그러면 아마 무릎을 딱 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뭐 그 책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폭정과 야만의 시대라는 제하에 이제 글을 적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선거는 이 마지막 선거일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이 마지막 선거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더 이상 이 폭정의 시대, 야만의 시대가 다가오면 선거고 뭐고 나발이가 없어진다. 선거 하나만의 어떤 선거 자체. 이 선거 자체가 접으면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가장 민주주의를 빙자한 어쩌면 민주주의의 가장 그 가치가 선거인데요. 이 선거 자체의 지금 현재 이 좌파 독재 정권 하에서 이 선거는 하나만한 선거로 또 이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살을 시키는 그래서 이 국민들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핵심 내관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 이 방법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문재인 정권 드러내는 것만입니다. 국민 정권을 발동시켜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드러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이 오히려 보수파 태극기 일부 세력들도 개돼지 국민으로 전락이 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겠는가. 가장 실질적인 대안이 그것인데 나머지 대안들은 뭐 진실, 팩트 체크를 해라, 가짜 뉴스에 속지 마라 그러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렇다고 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총선 패배 이후 보수우파가 지금 하나로 되기보다는 더 오히려 더 갈라서 있습니다. 뭐 태극기 우파, 자유우파 세력들과 미래통합당은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고 이런 와중에 있어서 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문제 이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탄핵의 강, 그들이 말하는 박근혜 시대의 강을 건너버리는 하나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왜 버려야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놓고 가야 된다는 주장과 박근혜 대통령 안고 가야 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전체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파끼리 이런 논쟁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타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우파들은 너무나 이 논쟁에 대한 것들을 이 사항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들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뭐 좌파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보이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피하고 또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뭐 보수파가 다시 혁신과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아마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보수파 괴멸 그리고 좌파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것이다라는 말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참 깝깝하죠,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을 생각하니까. 저도 지금 이 예일대의 그 티머시 스나이드 교수, 이 교수 폭정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상기시켰습니다. 총선이 끝난 후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압승을 했다. 그래서 이 압승 자체가 결국은 이것이 문재인 좌파의 폭정의 시대를 갈 것이다라는 것들. 이번 총선에서 이 163대 84 이것은 상당한 차이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수 가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에서조차 이
우파를 예면했고, 이것이 뭐 그들이 말하는 중도 보수 또 뭐 있지만 개혁 보수라지만요, 저는 중도 개혁 보수에 유승민들이 들고 나왔던, 사탄파들이 들고 나왔던 그런 보수가 어떤 보수인지 모르겠고, 그 보수는 결국은 이 소위 가두리에 갇혀버리는 형식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파가 지금 선거 4번에서 연거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 탓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 탓이 아닌 남 탓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처절한 이 반성, 책임, 또 패배를 정리할 기회를 지금 가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지금 학계들, 또 보수파를 자청하는 그런 일부 유튜브 세력들, 이번 4.15 총선의 조작 의혹, 부정선거 등을 지금 이슈를 제기하면서 불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이제 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음모론이 확신으로 지금 바뀌는 이런 상황이고, 뭐 저한테도 어제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는 이 부정선거 조작 관련해 가지고는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요,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이 역사에 대한 하나의 방종이냐 뭐냐라고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예측이고 전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적 패배의 원인이라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 패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부분들은 이미 이 자칭 격보수, 중도 보수를 표방했던 유승민, 김무성이 이 대한민국의 사탄파 세력들이 2016년도 1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를 함으로써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탄핵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조했습니다. 바로 발단은 거기서 시작된 거고, 또 이것이 대통령을 죽인 행위라 그러면 대한민국의 입법, 또 행정, 사법적 행위까지도 죽인 행위가 되어버렸지 않았겠느냐. 헌법재판소가 2017년도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을 시켰을 때, 그때 이미 대한민국은 어둠의 세계, 우리는 지금 해가 뜨고 맑은 공기를 먹고 살고 있지만, 마시고 있지만요, 우리 국민들 스스로는 지금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아주 엄중한 달이 국민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보수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것들을 놓고 터놓고 지금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이 많은 분들이, 이에 반하는 사람들이 인신공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신공격 플러스 아주 인격적 모독까지 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 보수파를 이끌어갈 이 지도자, 저는 지도자라 그러면요, 뭐 조원진 대표 외에 또 몇 명을 지목하고 있지만, 지난 4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왔던 조원진 대표, 자유와 진실과 정의를 외치고 이 급속으로 들어왔던 이 대한민국 정치인 조원진은 대구 달서병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을 했던 조원진 대표에 대한 이 또 다른 우롱, 편애, 또 업신, 멸시, 갈시,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마침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조원진 대표를 일부 우파 세력들이 더욱더 처참히 짓밟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파가 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는요, 저버리는 게
좋을성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나이더 교수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요, 이것은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물론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있지만요, 이 자체는 한국이 이 문재인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것인가를 암시하는 대목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막연한 불안감을 통해 가지고 전체주의 정권을 차리할 어떤 그 지향분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들, 그리고 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우리 어떤 현재의 주소들 모습들이 결국은 이런 사항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 보수는 왜 패배했을까라는 이야기들, 질문들. 이 보수의 위기는 결국 대한민국만의 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보수 우파는 이 시대에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매력적인 목소리를 찾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이 포퓰리즘을 가장한 보수 우파들이 판을 치고 거기에 대한 소위 제대로 이 보수파가 정착되지 못한 사이비 보수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 형식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의미의 전통적 보수, 이 진보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가짜 민주주의가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파시즘과 나치즘,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지적하고 있지만요, 우리는 다다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사회는 이 파시즘과 나치즘의 어떤 이 새로운 이 회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주의 체계를 강타했던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사회주의화 되고 있고, 이 사회주의화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지금 제도와 규칙, 법률이 지금 많이 바뀔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나치즘과 이 파시즘이 독식했던 그런 1930년대의 유럽과 우리가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모든 것들을 이런 산을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정치인들의 속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치를 국민을 그냥 선동해서 이렇게 얘기됐다라 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총선도 결국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거짓 선동에 속았기 때문에 지금 여당 압승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재앙적 국가를 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제 실정과 또 외교적 참사, 안보 불안, 또 국민 편가르기, 내로남불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이 정권에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또 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하나의 그 이상한 법안을 만들면서 국민에게 사기 직전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게 이 보수, 이 진보의 좌파 우파의 갈등, 대립들, 또 보수끼리 대립 갈등들, 이 갈등 진영 간의 논리는요, 한국 사회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어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것들은 우리는 예측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야당이 싫어서 그래도 여당을 찍었다라는 그런 얘기들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지만요, 결국은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며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현실을 지금 한국 총선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있어서 정부에서 쏟아져 나오는 퍼주기 정책,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 퍼졌을 때 훗날 이 국민들이
빚쟁이가 되고 또 노예가 되는 줄도 모르고 무조건 열광합니다. 마치 북한에 있어서 옥수수 깡냉이 죽을 배급받으면서 수령님 안에서의 행복과 또 기쁨을 누린다라는 북한과 비슷한 하나의 국가 형태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국민들을 소위 개돼지로 만드는 기술은 날로 발전돼 가고 있고, 국민들은 이 정권에 빌어붙어 가지고 개돼지처럼 살겠다는 국민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이 스나이더 교수가 얘기했던 이 야만 폭정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재현상들이랍니다. 국내 내부 문제를 돌리는, 국내 문제를 내부 문제로 돌리면 선동하고 있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게끔 하고, 이 편협과 또 주장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일방의 논리가 앞세우고 있고, 민주주의의 어떤 가장 이 덕목 실종들, 합, 또 거기에 따른 대화 타협이 실종되는 이런 현상들, 이런 전성 형상들, 특히 이 자극적인 선동과 이 대중을 도취시키는 포퓰리즘은 바로 전형적인 이 야만의 시대로 가는, 폭정의 시대로 가는 그 전조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폭정 가운데 이제 하나를 택하라면 민주주의와 폭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택했는데 왜 그렇다 그러면 이런 폭정을 할 수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이 개돼지로 편입됐다라는 하나의 저는 방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살아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지만요, 민주주의가 어떻게 죽어가느냐, 결국 민주주의를 죽이는 주체의 세력은 국민이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몸에 암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수술을 통해 가지고 암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이 그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몸에 당뇨가 왔을 때는 당뇨를 인지를 못합니다. 당뇨는 몸에 특별한 어떤 증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당뇨가 꽤 발전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마찬가지로 봅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라고 진단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당뇨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마 당뇨 초기가 아닌 중반으로 흘러더라도 잘 모르실 겁니다. 마침내 이제 눈이 멀어지고 다리를 자르니 많이, 또 몸이 야해지고, 그때 이 당뇨 증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제 당뇨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을 찾아 병원에 가 진단을 받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이 질병, 당뇨와 또 소리 소문 없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고 민주를 죽이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나치즘하고 중국의 문화혁명이 창극을 일으키기까지 결국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갔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국민은 설마 이런 가정에 있어 결국 그 설마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히틀러, 스탈린의 전체주의 어떤 체제의 시작은 굉장히 지금 이 폭정이라는 그 책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이 종북 정권이 히틀러 게멜스의 어떤 술책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이 국민들이 정치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탄핵 선동, 또 이것은 소위 90년대부터 80년대부터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부정했던 종북 좌파 이 쓰레기들의 어떤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저는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이 공작이다. 이 체제 전복을 위한 공작과 전체주의를 가기 위한 공작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이 촛불 쿠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쿠데타도 역시 이것은 공작적 측면이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 건국 대통령 그리고 북 강병의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한국의 역사 이런 자유 이것을 이들은 지금 붕괴시키려는 김일성주의의 핵책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일성주의로 이 대한민국을 변모시키려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반인륜적인 범죄적 행위임에도 불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제시를 하면요, 대한민국 이 보수파 일각에서는 낡은 보수다. 이제 보수도 반공주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보수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 보수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관련했던 이 문제에서도 벗어나야 된다. 새로운 보수를 도입시켜야 된다 그러는데요. 이 빙신들한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보수가 뭐냐고. 낡은 보수가 뭐고 새로운 보수가 뭔지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역사와 자유, 이 체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낡은 보수요. 그러면 역사를 부정하고 체제를 부정하고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시키는 데 있어서 방종하는 것이 이게 어떤 새로운 보수와 어떤 종북의 결합체인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수들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요, 일부 학자들 주장하는 걸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요, 유승민이가 얘기했던 기억보수의 실체가 뭐냐, 유승민이가 얘기했던 중도보수의 실체가 뭐냐, 우리는 그런 중도 기억보수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백과사전을 찾아봐더라도요, 개혁적 중도 보수는 없다. 그것은 소위 진보 좌파의 변형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참패, 총선 참패의 핵심 또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한규알이라는 자. 한규알이라는 자가 이 보수, 진정한 의미의 보수의 개념도 정리 안 돼 있는 자가 야당 대표로 쓰면서 보수파 통합이라는 하나의 그 명분에 집착해가지고 이들은 이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같은 소위 이 사이비 보수, 위장 보수 세력들과 손을 잡고 사탄파 세력들과 손을 잡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폭정과 야만의 시대를 그 전초를 깎아주었던 한교안이를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역사로 응징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응징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름으로 응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파들은 너무 순진하고 얌전합니다. 극단적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저들이 내세우는 선거 조작, 또 저들이 내세우는 이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이 블랙홀에 빠져버리면요, 결국 어떤 현상을 예측할 수 있냐면 이 사탄파들에 대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이것이 이 보수파 파괴에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교안과 통합당에 면죄부도 줄 수 있다는 우려. 저는 이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파생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입니다. 솔직하게 가령 예를 들어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강골차게 싸웠다. 이 좌파 독재 정권을 강골차게 싸우고 탄핵의 부당성을 외쳤다라는 사람, 그 후보자가 총선에 있어서 아쉽게 이 낙선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고 의심을 한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소위 제 스스로의 착각주의에 빠지고 제 스스로 이 소위 확신주의에 빠지더라도 이 제기를 해볼 수 있지만요, 지금 그들이 내세우는 그 억울하게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자들은 다 위장 기회주의 보수와 손을 잡고 그들이 잉태했던 그 후보자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자칫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잊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이 박승희 전 이화여대 교수가 한 칼럼을 쓴 데 있어서 탄핵의 강은 이미 건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미 사라진 역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변한 것도 없습니다. 그 변함이 없는 가정에 있어서 지금 모든 세력들은 박근혜를 잊혀져간 세력으로 치부해버리고 박근혜를 외치는 제 같은 사람을 대한민국을 소위 이 아주 캐캐묵은 대한민국의 실정을 모르는 캐캐묵은 인간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낡은 보수라는 프레임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레임에 가둠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냐. 결국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총선 이후에 벌어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폭정과 야만의 시대는 이 한국 사회를 사회주의화시키겠다는 것들, 또 북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연방제로 가겠다는 것들. 지금 이번 GP에서 총기 사건이 났지만 이 정권은 남북 이 기본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북한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지난 1일 날 문재인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주류는 노동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로자 날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연대와 협력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가 주류라는 이 문재인의 말들, 이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지향했던 그리고 소위 노동자를 약자로 대변했던 하지만 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최대 권력 집단은 노동자 집단들입니다. 자, 이들이 얘기했던 이 사이로 총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지배 계급이 노동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의 어떤 이 사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장 주인이 아닙니다. 투자자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 회사원 아닙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보조계급으로 전략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소위 이 마르크스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어나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이 소련이 구연방 소련이 예전에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을 때 농민을 중심으로 일으켜야 되느냐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으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레닌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던 부분들도 마르크스주의가 이야기했던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노동자의 어떤 계급을 선택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떤 그런 도식은 바로 이 노동자가 주인 되는 이 세상입니다. 문재인 지금 현재 이 좌파 정권에서 나오는 이익공유제, 토지 공개념들, 이 핵심 이 내용들 자체는 결국은 이익공유제 이런 얘기들은요. 이젠 자본이 필요 없게 됐다. 자본주의가 아니다. 결국 이 좀 더 나가면 국가가 이를 다 관리하겠다. 토지 공개념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사유지로서 마음대로 이 국가가 주물 수 있겠다. 그래서 내 땅이, 내 집이, 내 공장이, 내 몸이 이 전체적인 이것은 국가가 소유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이 사회 보수주의자, 위장 기회주의자들이 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설마 지금 현재 이 상황까지 와 있을까요? 주장을 하고 있겠지만요. 그것은 현재의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들이 이야기했던 토지 공개념제들, 이익공유제 등 기타 등 이런 것들은요. 이미 저들의 집단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선동,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주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 마지막 엔트키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프로세스, 그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돈 있고 이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부자들, 권력을 누리는 자들요.
큰일 났습니다. 저야 뭐 가진 거 없기 때문에 잊을 것도 없겠지만 그들은 잃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이 대한민국을 보다 더 이런 상을 맞이 않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또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집단들을 육성하고 키우고 발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줬던 우리 공화당을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들은 예면을 해버렸습니다. 그 예면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들은 치를 것이라고 저는 볼기를 봅니다. 특히 조원진 대표가 나를 뽑아가지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으로 나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조원진 후보의 어떤 그 사익도 아니고 그것은 본인의 어떤 출세욕,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절대적 호소를 했지만 국민들은 조원진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아마 치를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현재 그 정권을 대항했던 정당이 상당히 자금으로도 많이 딸립니다. 자유와 진실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이 정당이라 그러면 이 군자금, 독립도 군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군자금이 또 이 지키려는 사람들의 기업들, 자본가들 입장에 있어서는 많은 후원과 지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면을 해버렸습니다. 그 대가 반드시 줄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로 도망가면 되겠지, 해외에서 살면 되겠지 하지만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세계는 아마 세국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고 싶고 살고 싶더라도 더 나갈 수 없는,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 나가서 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 살기 좋은 나라가 소위 야만의 시대로, 폭정의 시대로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유우파 국민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 대비에 대해서 이 폭정과 야만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비를 해야 된다. 가방송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비의 문제 초점에 맞춰가지고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방송 여기까지입니다.